그다음에 우리 행안부가 전용한 게 한 20억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세부 내역을 좀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밝히시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그런 합법적이고 적법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 행안부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행안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이게 과연 적법한 예산 사용입니까? 예산 제도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네,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을 이야기하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민간기업 월급 감축 등 국민들에게 희생을 주장하지만 대통령실만큼은 외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행안부가 집무실 관저 이전 공사에 사용한 예비비와 전용액은 얼마입니까? 283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비비가 뭐 1차가 360억 아닙니까? 2차가 136억. 예, 뭐 그 정도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가 전용한 게 한 20억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세부 내역을 좀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네. 국가재정법상 다음에 아마 5월인가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에 공개할 걸 국감 때 좀 공개하시면 안 아니, 됩니까? 저희가 하는 그거는 법은 부분은 아니죠. 그 10월 전에라도 말이고요. 공개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비비 부분을 말씀드려요. 예비비. 저희 전용 부분은 10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안보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무성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조달청에서 확인 가능한 행안부가 계약한 사업들입니다. 행안부 용산 집무실 공사를 신사무공간 구축이라는 명칭으로 12건 추진했고 관저공사는 공공주택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4건 추진했습니다.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159억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행안부 1차, 2차 예비비 전용 금액을 추정하면 최소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한 50억 정도 금액이 어떤 공사를 추진했는지 얼마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달청에 안 보이는데 관저에 사용할 주방기구와 가구를 사려고 구매했죠?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왜 모릅니까? 예. 제가 총액으로만 보고를 받아가지고요. 구체적인 그 내역은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따 그러면 끝날 때까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료 공개 요청했더니 네. 주방기구와 가구는 보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 보안 사항에 해당하는 물품입니까? 글쎄 이게 이제 그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요. 계약 상대방이나 구체적인 보안 사항은 아니죠? 네. 글쎄 국가 그거는 보안에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경호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호 상식에 네. 입각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어떤 물건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조금 보안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약 현황과 예산 세부 내역을 최소한 늦어도 종감까지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최대한 당겨 보도록 종감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출 안 하시겠다는 어쨌든- 얘기네 그럼. 아니 제출해야죠. 10월 말까지는 제출하는데 네. 그 날짜를 사실 관리부처가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이전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고 집무실이나 관저 이전에 대한 마스터 플랜 없이 이게 지출이 된 것은 졸속으로 추진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실 이전 자체를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 안 하세요? 글쎄 정부 출범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청사 이전 과정이에요. 국방부, 기재부, 행안부를 거쳐 다시 기재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로 사용 권한을 이전을 합니다. 네, 외교부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보면 외교부 용도 폐지, 기재부를 거쳐 행안부가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후 바로 용도 폐지, 다시 기재부를 거쳐 대통령 비서실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편법적인 방식은 대통령실 이전이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란 말이죠. 당초 리모델링 공사비는 예비비가 투입된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런데 추가로 행안부 네. 예산 20억이 사용되죠. 예, 이 예산은 엄연히 국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행안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행안부 예산 어떤 항목 예산을 사용한 거죠? 20억이? 예, 예산 항목에 묻는 거예요. 대해서는 네, 저희가 낙찰 과정에서 생긴 낙찰 차익과 집행 잔액들이
마침 그 이렇게 정도 전용한 금액이 20억 돼서 예산의 성격이 뭐냐는 거죠. 그걸 안 밝히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제가 10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밝힐 거고요.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대통령실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행안부에서 인테리어 그런 것을 작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애초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정해졌다가 그것이 거의 1.8배 정확하게 넓은 외교장관 공간으로 잠깐만요, 이전하면서 장관님. 네, 예. 어쨌든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비비 늘려서 하면 안 됩니까? 예비비를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근데 왜 그런 합법적이고 적법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 행안부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행안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이게 과연 적법한 예산 사용입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대체 가능한 예산이 있을 때는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재부와 이게 협의를 거쳐서 한 예비비 것입니다. 늘려서 쓰려면 국회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절차 승인 지연도 있을 절차가 거고. 까다롭기 때문에 네. 결국은 편리하게 행안부 예산 전용해서 쓴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쓰지도 않을 건물을 자 7월 29일 날 예산을 전용해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공사에 돈이 투입된 이후로 40일 뒤인 9월 7일에 용도 폐기를 또 신청합니다. 80일 뒤에 폐지될 그런 건물에 행안부 예산이 수십억이 투입된 거잖아요. 이제 뭐 큰 근데 이런 틀에서 보면 방식이 다 과연 정부 건물이니까. 예산 제도에 부합한 거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유재산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정부 교체가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차관님, 이런 식으로 국유재산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못합니까? 얘가 없습니까? 아니, 기억 그건 못한다는 거 없다는 얘기죠. 아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기재부에도 물어봤습니다. 이 행안부가 이 국유재산 시스템이라든가 예산 제도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네, 그렇습니다.